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다소 변동성을 키우는 시장인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시장 계획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잠시 뒤에 편입할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모니터 화면에 제가 메모장을 하나 띄워놨거든요. 혹시나 이거 보여주시면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지만 제가 중요한 키워드만 그냥 아예 타이핑 실시간으로 해서 제 생각이나 관점 자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저는 이제 트럼프 이슈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 트럼프라면은 결국에 이 정책 불확실성이나 이 기존 지금 현 바이든 대통령의 이 정책에 대한 지속성 여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됐었을 때 이런 이 금리 요게 이제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무디스에서도 이 고금리에 대한 가능성,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역시나 이제 신흥 증시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를 했었을 때 3분기 시장은 확실히 미국 대선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는 항상 과거의 통계 수치를 보더라도 변동성이 오히려 대선 직전보다 그 대선 레이스가 시작을 하면서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3분기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주 또는 뭐 가상화폐 뭐 아니면 또 이외에도 이런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방산주 최근에 많이 편입을 하고 있고요. 물론 오늘 LIG넥스원과 관련된 이 증권사 목표주가 하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현대로템이나 아니면은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그런 종목들이 하락 동조화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약간 LIG넥스원의 흐름과는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 좀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피해 간다면은 결국에는 전략은 저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외에도 이제 미중 갈등과 관련된 수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조선 쪽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이오, 특히나 이 CDMO 관련된 기업들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조선 쪽 관련해서는 최근에 뭐 컨테이너선 발주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중국 대리기가 3분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 어제도 장중에 갑자기 알루미늄 관세 쪽 관련된 이야기 나와주면서 순간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슈팅이 나왔었는데 자, 오늘 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이 바이오 섹터 대에서 이 CDMO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우리가 이제 CDMO 쪽은 대표적으로 지금 바이넥스 그죠? 바이넥스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ST팜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이 약간 인하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차트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도 뭐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다른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나름대로 좀 버텨줬다라는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난밤에 좀 올랐거든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당선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를 좀 자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국내 증시에 조정의 빌미가 됐는데요. 자, 저는 이 바이넥스라는 기업 지금 현재 포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매매 내역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제 포트 전략을 짜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요거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뭐 포트에 물론 제가 방산주만 편입할 수도 없고 이런 바이오 섹터 무조건 편입할 수는 없겠지만 자, 지금 보시면 뭐 풍산 그리고 뭐 파이버 프로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현대로템 이런 방산주들 최근에 많이 편입을 하고 있고요. 뭐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우리기술투자나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 바이넥스와 같은 CDMO 관련된 기업들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3분기는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업종 내에서 순환매 흐름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도 제가 방산주입니다. 예, 방산주고 자, 말씀을 좀 바로 드려볼게요. 자, 현재가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가는 21,200원이고요. 예, 종목명은 S&T 다이내믹스라는 기업이고 종목 코드는 003570번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오늘 LIG넥스원과 같은 이런 일부 방산주들이 조정이 좀 깊거든요. 자, 근데 이 종목도 저는 방산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트리키에서 그 뉴 알타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K2 전차 기반으로 이 전차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 동사의 이 자동 변속기가 채택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바로 제가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보면서 바로 갈게요.
아, 네, 뭐 지금 아직 자료가 좀 안 떠가지고 자 그러면 그냥 차트나 이런 부분들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 K2 전차 관련해서 4차 양산이 올해부터 2027년도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2028년도까지 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3세대까지는 이 독일 제품이 들어갔었고요. 근데 최근에 아무튼 이 뉴 알타이라는 이 튀르키예 거기에 이제 국산 이 동사의 변속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부품에 대한 국산화에 대한 이슈 다시 한번 좀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방산 섹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오늘 방산주들이 조정이 깊은 상황 속에서도 이 종목은 버티고 있거든요. 그 뜻은 어느 정도의 이런 개별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뭐 LIG넥스원이나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 변동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좀 잘 버텨주고 있다는 거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부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 변속기, 전차에 들어가는 변속기에 대한 이런 국산화 뭐 이런 것들 한번 수혜주로서 부각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자료 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자, 우선은 요겁니다. 뭐 토론 참패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이제 토론회에서 지지율 많이 올라왔죠. 이 베팅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이 지지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시장에서 이 베팅 사이트도 이 베팅률이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3분기의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사실 뭐 실적으로 바라볼 시장은 3분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정책주들에 대한 관심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전략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뭐 최근에도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속기 K2 4차 양산 적용 가능성 또 이런 이슈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테스트가 되고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이 튀르키예에서도 만약에 이 변속기에 대한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애초에 탑재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결국에 튀르키예에서 탑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에서도 아무튼 이 K2 전차 이 4차 양산에서도 동사에 이 변속기가 들어갈 가능성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고점에서 좀 눌려 있는 자리라서 오늘은 이 방산주 S&T 다이내믹스 편입해서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질문 받아보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방산주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선 후보와 바이든 지금 대통령도 이 방산에 대한 그 지금 그 미중 무역 갈등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국방력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일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제 트럼프 이제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한미군을 지금 뭐 다 빼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국방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방산주가 이제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2차 전지가 또 올라오는 거는 사실 트럼프와는 좀 반대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우선은 2차 전지 쪽이 올라오고 있다면은 뭐 지난밤 이제 테슬라 주가가 아무튼간에 좀 시장 대비해서 강했다라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하반기 투자 전략을 잡았을 때 결국에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들, 미국의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좀 있겠지만 우선은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은 특히나 제가 화장품 섹터를 최근에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하반기에 시장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요인 자체가 결국에 미국의 경기 둔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 둔화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 소비 쪽에 대한 이 둔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최근 이 화장품 섹터가 특히나 북미향 매출 쪽으로 많이 잡히면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방산 쪽 관련해서는 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최근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본인이 만약 당선되면은 뭐 파워르장 자르겠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는 상황인데 뭐 아무튼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우선은 많이 빠졌다라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왔었을 때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가다가 약간의 그런 정책 지속성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상방을 좀 제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 이 방산주는
그래도 몇 안 되는 이런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었을 때 좀 버텨줄 수 있는 3분기 업종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유럽 쪽에 특히나 이 동유럽 쪽에서의 이 국방비 지출 자체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과거에서 4%에서 지금 현재 8% 정도까지 2배 정도 올라온 시장이거든요. 그쪽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뭐 루마니아나 폴란드 쪽 관련된 이런 수주에 대한 기대가 아직까지 저는 살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쪽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 바로 말씀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23,500원 잡고요. 2차 목표가는 2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300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공개 방송 있습니다. 4시 20분에 이제 공개 방송 있으니까요. 뭐 방산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CDMO 관련해서 오늘 바이넥스 장중에 급등 나왔거든요. 결국에 바이오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상당히 필요한 3분기지 않을까.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